골든타임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소방서는 앞으로 구조 현장 출동 시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강제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오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가 미래포항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와 관련해 포항시 의회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강제로 이동시키는 훈련이 경주에서 실시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불법 주차된 승용차가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잠금 장치를 풀어 이동시키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인줄로 묶고 소방차로 끌어당겨 겨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골목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재 현장을 불과 50여 미터 앞두고 길게 늘어선 소방차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방차로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밀어붙여 강제로 이동시킨 뒤에야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활동이나 구조 활동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초기 진압보다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차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법 주차된 21대의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놓쳤고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이런 강제 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이 전국에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1,600여 건이 적발돼 1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오늘 기공식을 갖고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동부청사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31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말 청사 건립이 마무리되면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초에 이전할 계획인데 옛 용흥중학교 임시청사에서 근무하는 환동해 본부 직원을 비롯해 독도재단과 도청 산하기관 직원 등 110여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대구 지역 건축물 철거 현장은 괜찮은지 정부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10층짜리 아파트 철거 현장.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 매뉴얼대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통제했는지도 봅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는 지점은 사진으로 찍고 구청이 허가해준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대구 지역 7개 철거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이번 주에 해체 허가 대상 140여 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제거하고 기울어진 옹벽은 철거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호수들을 저쪽으로 파편을 치나 안 치나 1시간마다 정찰하게 하고 그래 하여튼 최대한.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붕괴 사고의 여파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 특히 대구에는 철거해야 할 낡은 건물이 많아 철거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대구 서구가 4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남구 41.1%, 중구 33.3%로 20%대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호조로 철거 현장이 증가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신생업체 난립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막 5개, 6개 수준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전문가들은 해체 계획서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조치와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것만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재 반출이든 철거 폐기물들이 적절히 적시에 반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사고 같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제도와 대책이 강화된다 해도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항의 폐기물 업체 네이처 ENT에 대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특히 휴일에 작업 지휘자도 없이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된 이유 등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네이처 ENT의 소각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북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도 닷새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조심해야 할 때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병원. 아침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붐빕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지난주부터는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맞아야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니까 맞아야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좀 이제 다른 데를 좀 많이 가보고 싶어요. 경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루에 4 내지 50명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6월 10일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 난 시작부터 하루에 얀센 백신과 아제 백신 모두 포함해서 하루에 100명 수준을.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71만 630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인구 대비 접종률은 2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겁니다. 경북의 60살에서 74살 어르신 백신 예약률도 초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예약 마지막 날인 지난 3일에는 전국 평균 수준인 80.2%까지 올라왔습니다. 접종률이 오르면서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까지 발생했던 경북의 일일 확진자 수는 3주 전 절반으로 줄더니 지난주에는 7.6명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째 주말도 반납하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길을 계속 걸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힘든 일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5%는 현재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것이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를 갖다 감소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옛날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것은 25%가 아니라 70%가량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공립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50% 할인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한 뒤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접종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 금액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넉 달간이며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산업 유치는 꼭 필요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뤄지고 있는 건 큰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등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항시가 대규모 기업 유치에 집중한 나머지 이로 인한 환경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블루벨리 공단 산단에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다고요. 포항시가 추진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다른 용도로 가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 우려가 높아 전체 공정 과정에 걸쳐 폐기물 처리 규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막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걸. 하지만 시의회에 따르면 블루벨리 산단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예 없는 데다 앞으로 포항에 유입될 막대한 폐배터리 처리와 관련된 대책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정도 10,000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앞으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재사용, 재활용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이제 연구하고 앞으로 또 개척해 나갈 길이라고 저희들. 더구나 관련 산단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까워서 앞으로 대규모 환경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보 공개와 소통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기구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우려하는 가운데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집단적인 시민들의 우려나 민원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환경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금 수백억 원까지 지급하며 에코프로 등 기업을 유치했지만 이들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른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고용 효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낮다는 게 이번 분석 평가 보고서에 나타났는데 배터리 기업의 환경 논란에 대해 포항시는 배터리 공정 기술상 심각한 환경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환경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휴가 복귀 뒤 격리된 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해당 부대가 사과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어제 한 SNS를 통해 돼지고기가 없는 돈육 김치찌개와 닭고기가 별로 없는 치킨 샐러드가 급식으로 나오는 등 평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일부 부대에서 정량보다 부족하게 배식된 것을 확인했다며 부대에서 더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곳곳에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비 소식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 울릉도와 독도는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포항과 경주에서 10에서 3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겠으니 빗길에 안개까지 더해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포항과 경주, 영덕이 21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도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비가 그치고도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늘 이번 달 들어 첫 번째로 고로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1고로 브리더를 개방하고 저녁 8시까지 38시간 동안은 4고로 브리더를 개방합니다.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시에는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포스코와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일정을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경북에서는 경주와 상주, 구미와 경산 4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 곳당 30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합니다. 4곳 모두 기존 LPG나 CN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충전소로 조성해 주민 수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고가 오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과 관련 서류 첨부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방문 신고보다 처리 시간이 2, 3일 단축돼 상품권 가맹점 등록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15,880곳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70%가 등록돼 있습니다.